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콧. 콧. 네, 여러분 난꾸이 이스백 제가 들어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좀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도 정말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남규 씨, 네. 제 옆자리가 공석이라는 소식을 엄청 빨리 들으셨더라고요. 제일 빨리 손들었다고. 제일 먼저 듣고 이렇게 또 보미 씨를 외롭게 둘 수 없어서 가장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또.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외로울 뻔했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자리를 채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고. 차이나 코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온 기념으로 오늘 또 초대 손님들을 한번 소개해봐도 될까요? 꿈을 펼치세요. 네. 실시 감사합니다. 자, 이분 덕분에 오랫동안 잠들었던 제 중국어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칭찬과 훈계를 적절하게 번갈아서 해주시는 쌤인데요. 중국어계의 당근과 채찍입니다.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당근만 꺼낼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고요.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근만 받을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분인데 차이나 코드에서 조명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반짝반짝 자체 발광이신 반짝반짝 자체 발광이신 차이나 코드의 샤이닝 스타 한경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샤이닝스타 이한경입니다. 오늘 되게 융단을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이제 겨울이니까 12월을 맞아요. 네, 샤이닝스타인 만큼 저만 빛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두 분 아름답게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말 좀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 중국에서 유행하는 손매듭 몇 번 같이 했었죠. 네, 그때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이 뭐 맹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손가락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위에 새끼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이에요. 따라할 수도 이겁니다. 없겠네요. 가능하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예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게 한경 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또는 네. 그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저희 중에서 아마 성공하신 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해를 다 없었던 못했었던 걸로.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지난 방송을 찾아봤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완전 막 혼자 막 이러고 막 계속 몸이 꼬이던데 아직까지도 전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어려워요. 자, 그리고 오늘 아마 이 동작도 따라하실 수 없을 겁니다. 궁금한데요. 이게 저희가 또 시작부터 할 수 없다는 소리를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꼭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저거는 너무하네 진짜. 아이고.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웨이보에서 지금 난리가 난 사진이고 뭐예요? 이게 유행이 굉장히 많이 된 사진인데 남규 씨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아니요. 네, 약간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리로만 트렁크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맞습니다. 네, 왜 저렇게? 저렇게까지 받아야 될까요? 네, 정말 지금 중국에서는 별별 인증샷이 다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요? 이 별나고 별난 유행은 한 중국 여성이 왼손에는 가방을 또 오른손에는 아기를 안고 트렁크를 닫는 영상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멋있다. 정말 시크하게 딱 저렇게. 다리 찍는 각도가 와. 장난이 아닙니다. 무용 전공인가 봐요. 네. 아니 이렇게 점점 더 고난이도 자세로 트렁크를 닫는 인증샷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네. 해요. 이 중국의 인증샷 문화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소재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분들 표정 한번 쓱 보니까 뭐 이따 가서 한번 집에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은 다음 녹화 때 한번 인증하는 거를 영상을 가지고 오는 걸로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공부하러 가볼까요?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黄宝梅，欢迎收看中国密码。大家好，我是李南贵。
네. 사실 워먼더신 방요. 와. 저희의 새 친구입니다. 쌤, 이렇게 정식으로 환영 인사를 좀 하고 싶은데 환영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환영한다. 보미 씨가 오프닝을 하면서 네. 환영 쇼칸, 환영 쇼칸 지금 몇 주째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欢迎收看中国密码欢迎收看中国密码欢迎收看中国密码차이나 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미 씨가 오프닝을 하면서 네. 환영 쇼칸, 환영 쇼칸 지금 몇 주째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숨어 네. 있는데 설마 모르고 하셨던 건 알것 아닌 같아요. 거죠? 네. 欢迎 환영, 그게 환영. 바로 환영이에요.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이 자리 게스트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또 맞습니다. 네. 우리 MC님 처음 뵀는데 한번 두 팔로 환영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먼저 말을 하면 따라서 같이 환영을 해주세요. 네네. 李先生,我们非常欢迎你. 李先生,我们非常欢迎你.我们非常欢迎你.非常欢迎你. 이런 환영을 받을 거라고 몰랐는데 시시.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꽃이 활짝 필 줄은 몰랐거든요.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저도 혹시나 몰라서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大家请多关照. 와, 大家请多关照. 와, 준비 제대로 맞나요? 하셨는데요. 네, 방금 하신 말씀은요. 请多关照. 请은 please의 뜻이고요. 多는 많이, 关照 부탁한다. 저를 잘 지켜주세요. 저를 잘 보살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인사를 하셨죠. 우리말로 옮기면 잘 부탁드립니다가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좀 부탁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도요. 자, 마음을 모아서 따라해 볼게요. 请多关照. 请多关照. 그럼 제가 이번에는 大家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걸로 해볼까요? 네. 大家 请多关照. 좋습니다. 아, 네. 시작부터 굉장히 훈훈하고 좋은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우리 보미 씨께서 중국어로 문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렵다. 와, 이토록 자연스러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러가 완료의 역할을 네네네. 하니까 我们的新朋友来了 와, 我们的新朋友来了 완벽한데요. 네. 동사 라이 뒤에 러가 딱 붙어가지고 라이러 왔다라는 문장이 완성됐죠. 네.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뭐 중국어를 전공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배울 때 이 이게 맞아요. 이 부분을 배우다가 조금 많이 어렵다, 중국어 그쵸. 어렵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 러가 없으면 고, 웬트, 고온 이런 거 다 상당 맞아요. 변화를 외워야 되는데 네. 중국어는 동사 뒤에 딱 이 러만 붙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왔다 하려면 라일러, 퇴근했다 하려면 샤발러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좀 쉽지 않나요? 그니까요. 선생님인 줄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선배님의 면모를 그렇죠.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좋습니다. 네, 멋있네요. 보미 씨 말씀 너무 맞고요. 그리고 저는 남규 씨 얘기 너무 공감해요. 같은 의견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러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러가 역할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러를 두 개 용법으로 딱 쪼갤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용법,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완료의 러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러의 또 다른 용법이 있었는데 한경 씨 우리 어떤 것들 연습했었죠? 네, 저희 이런 거 배웠었죠. 겨울이 왔다. 冬天了. 같이 해볼까요? 똥티엘러. 똥티엘러. 이게 일정 시간 뒤에 러만 붙이면은 해당 시간이 되었다 이런 네, 변화의 맞아요.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네. 보미 씨는 변화의 용법 중에 쓰인 러 중에 뭐 어떤 문장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선배님이니까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한 문장 들려드리죠. 네. 你更帅了你更帅了 와, 슈아일러? 你更帅了.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네, 최고의 칭찬인데요. 네, 슈아이는 멋있다예요. 근데 그냥 멋있다도 아니고 更帅, 더 멋있다. 근데 그 뒤에 러가 붙어서 변화. 그러면 더 멋있어졌어. 你更帅了. 당신은 예전도 멋졌지만 지금은 더 멋져요라는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들끼리도 흔히 이런 대화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죠. 네, 여자들끼리 하는 이 흔한 대화, 저랑 한경 씨가 러를 좀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상황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汉卿,几天不见,你更漂亮了. 汉卿,几天不见,你更漂亮了.
哎呀，你说什么？裴老师，你更漂亮了。哎裴老师，你更漂亮了。 아유, 说什么? 두 분의 연기를 보니까 와, 쿵짝쿵짝. 내용이 대충 짐작이 가요. 여자들끼리 만나면 의뢰하는 말 있잖아요. 그쵸. 어머, 너 더 예뻐졌다. 살 빠졌네.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네, 그 느낌 빠오죠? 네, 맞습니다. 한 문장씩 잘 들어보세요. 네. 几天不见,你更漂亮了. 几天不见의 지는요, 우리 예전에 지月, 지하오, 지디엔 할 때 배웠던 몇이고요. 티에는 날이니까 며칠 동안 不见, 안 만난 거예요. 며칠을 안 만났더니 네. 니, 당신은 껑, 더 漂亮了, 예뻐졌다라는 문장이 완성됐죠. 한치영, 几天不见,你更漂亮了.哎呀，你说什么？裴老师，你更漂亮了。 아유, 说什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여성분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는 문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누구나 제가 다 좋아하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별표 치고 제가 꼭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几天不见,你更漂亮了. 네, 보미상 네. 보면서 한번 해주실까요? 무슨 얘기지?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 진심을 담아서 그러니까요. 진심을 담아서 几天不见,你更漂亮了. 아, 좋습니다. 좀 더 열심히 연습하셔서 더 진심을 담아서 하도록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 만나면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일어를 두 개 용법으로 딱 쪼갤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용법,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완료의 러가 있고요. 我们的新朋友来了.我们的新朋友来了. 와, 동사 라이 뒤에 러가 딱 붙어가지고 라일러 왔다라는 문장이 완성됐죠. 일정 시간 뒤에 러만 붙이면은 해당 시간이 되었다 이런 네, 변화의 맞아요.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겨울이 왔다. 冬天了. 冬天了。 같이 해볼까요? 冬天了,你更帅了,你更帅了. 슈아이는 멋있다예요. 근데 그냥 멋있다가 아니고 껑 슈아이, 더 멋있다. 근데 그 뒤에 러가 붙어서 변화. 그러면 더 멋있어졌어. 한치영, 几天不见,你更漂亮了.哎呀，你说什么？裴老师，你更漂亮了。 아유, 여자들끼리 만나면 의뢰하는 말 있잖아요. 그쵸. 어머, 너 더 예뻐졌다. 살 빠졌네. 뭐 이런 내용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 느낌 빠오죠. 네. 니, 당신은 껑, 더 漂亮了, 예뻐졌다라는 문장이 완성됐죠. 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차례인데 老师今天我们学什么? 네,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우리와 함께한 키워드 이 러가 숫자로 치면 뭐랑 제일 닮았어요? 숫자 3하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러 3탄 준비했습니다. 지겨워.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첫 시간은 러의 완료의 용법, 지난 시간에는 러의 변화의 용법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러가 누구를 막 만나요. 러가 야오와 만났을 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마치 해리가 셰리를 만났을 때 이후 아, 최고의 만남인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겨울 돼서 옆구리가 시린데 얘네들까지 만나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네, 여기 이 짝이 야랑 러가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화내지 화내시네요. 마시고요. 네, 너무 러도 화내시네요. 짝이 있네요. 네. 마음이 화가 나네. 네, 러가 야오를 만나면 완료가 아닌 임박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我吃饭了. 이건 무슨 뜻이었죠? 我吃饭了.我吃饭了. 나 밥 먹었다. 그죠, 그 뜻이었죠. 근데 앞에 동사 앞에다가 야오를 붙여볼게요. 我要吃饭了. 我要吃饭了. 그러면 일단 따라해 보시고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볼게요. 네. 我要吃饭了.我要吃饭了. 맞아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까 러가 야오를 만나면 뭐 임박 네, 이런 뜻이 임박.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뭐 이 음식 마감 임박이라고 네네, 하면 맞아요. 이게 다 마감된 건 아니고 곧 팔린다, 곧 마감된다 맞아요. 이런 의미니까 네. 아직 밥을 먹은 건 아니고 뭐 곧 먹으려고 한다. 임박 이 정도?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진짜 남규 씨가 발음도 정말 좋으시고 네. 확실히 또 중국어에 관해서는 이해력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제가 또 새로운 문장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我要下班了，我要下班了，我要下班了，我要下班了。 우리가 네. 시합반 잘 들어요. 이건 뭐 퇴근을 한 걸까요? 아니면 퇴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러가 야오를 만났으니까 곧 퇴근을 하려는 거군요. 네, 맞아요. 패턴이 엄청 간단한데요. 그러면 자주 쓰는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야오하고 러가 만난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을 꼽으라면 따라해 보세요.
我要走了我要走了 한 번 더. 我要走了我要走了 네, 我要走了我要走了 한 번 더. 我要走了我要走了 네. 조우는요, 가다, 떠나다의 뜻이 있어서 어떤 자리를 떠나서 내가 이제 그만 가봐야 할 때, 아, 나 가봐야겠어. 근데 아직 벌써 간 건 아니고요. 나 가봐야겠어. 我要走了 我要走了 가봐야겠어 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요. 거의 우리 퇴근할 때마다 나는 그만 가볼게. 네, 거의 직장 내에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가다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취. 맞아요. 이게 있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들어가지가 않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그렇죠. 지금 해주셨는데 네. 이 취 같은 경우는 我去中国,我去公司처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목적지가 얘기를, 있을 때, 네, 그쵸? 목적지가 있을 때 말을 하는 거고요. 我要走了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이제 떠날 거야. 아, 나 여기를 이제 갈 벗어날 거야, 떠날 거야. 그러니까 我要走了는 이제 나 이제 가볼게. 나 이 자리를 벗어날 거야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런 질문은 제가 딱 했어야 됐는데 아쉽다. 그러니까요. 예리해 보였는데. 네, 이럴 때 쓰면 그쵸? 되겠네요. 아, 근데 좋습니다. 남규 씨가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좀 작아져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我要走了 네. 또 활용을. 저도 오늘 한경 씨가 너무 중고 설명 다 해버리셔서 저도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再见,我要走了. 첫 시간은 러의 완료의 용법, 지난 시간에는 러의 변화의 용법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러가 누구를 막 만나요. 러가 야오와 만났을 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러가 야오를 만나면 완료가 아닌 입막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我吃饭了 이거는 무슨 뜻이었죠? 我吃饭了我吃饭了 너 밥 먹었다. 그죠, 그 뜻이었죠. 근데 앞에 동사 앞에다가 야오를 붙여볼게요. 我要吃饭了我要吃饭了 아직 밥을 먹은 건 아니고 음. 뭐 곧 먹으려고 한다. 임박 이 정도? 맞습니다. 네, 네. 我要下班了我要下班了 이거 시합반 잘 들어요. 이거 뭐 퇴근을 한 걸까요? 아니면 퇴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러가 야오를 만났으니까 곧 퇴근을 하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을 꼽으라면 따라해보세요. 我要走了我要走了 한 번 더. 我要走了我要走了 네, 가다, 떠나다의 뜻이 있어서 어떤 자리를 떠나서 내가 이제 그만 가봐야 할 때, 아, 나 가봐야겠어. 근데 아직 벌써 간 건 아니고요. 나 가봐야겠어. 我要走了 그러니까 我要走了는 이제 나 이제 가볼게. 나 이 자리를 벗어날 거야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이쯤에서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이 눈치 없는 신입사원 우리 남규 씨가 칼퇴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그런 남규 씨를 보다 못한 우리 항보미 팀장님이 샤우팅보다 무섭다는 차근차근한 저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경 씨. 你要走了吗?你要走了吗?你要走了吗?你要走了吗? 이거 무섭네. 이거 소름. 실제로 들으면 진짜 아 당신 지금 가려고 아 지금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네, 뉘앙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건 너무 싸하죠, 무섭네요. 이제. 네, 야오 你要走了吗?你要走了吗? 야오조라 가려고 하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한다 이 뜻이었잖아요. 그 네. 뒤에 막까지 붙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야 라는 뜻이 됐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럼 한 팀장님의 싸늘한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벌써 잘하실 것 감정을 같아요. 벌써 오싹합니다. 네, 그러면 웃음기 딱 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你要走了吗 어우, 무섭습니다. 이게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네. 你要走了吗你要走了吗 어우, 네, 이게 아유. 발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완벽한 문장이었죠. 너무 무서워서 지금 심장이 쿵한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남규 씨의 깨갱깨갱 한번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눈치는 살아있는 우리 남규 씨. 여기서 퇴근하면 앞으로 사생활이 곤란하겠다라는 걸 직감을 하고요.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경 씨가 도와주세요. 啊，我要休息5分钟了。啊，我要休息5分钟了。 와, 좋습니다. 啊，我要休息5分钟了。啊，我要休息5分钟了。 와,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실시가 나왔네요. 네. 네. 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5分钟은 뭐예요?
그때 배우지 않았어요? 우? 1, 2, 3, 4, 5. 오. 퍼는 배웠어요. 우퍼는 5분인데요. 우퍼는 시계 볼 때 10시 5분, 11시 5분 할 때 5분이고 5분 동안의 그 시간의 양을 표현할 때는 우펀종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이거는 5분에 쉬는 게 아니라 5분 동안 쉬는 거니까 我要休息5分钟了. 저는 5분 쉬려고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절대 퇴근하는 거 네, 아닙니다. 보실. 뭐 무시아반, 我休息5分钟了라는 문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남규 씨의 보미 씨가 먼저 남규 씨에게 가려고 라고 싸늘한 말씀을 주시면 남규 씨가 기지를 발휘해서 답변하는 것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不要走了吗？不要走了吗？ 我要休息5分钟了。走了吗？我要休息5分钟了。 아니 이게 지금 연기랑 합해지니까 네. 굉장히 상황이 딱 들리고 이게 몰입이 너무 잘하게 눈빛이 그렇죠. 막 어떻게 못하겠어요 진짜. 네, 아니 발음도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 네. 이게 연기랑 함께하니까 확실히 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네요. 네. 근데 전 평상시 스스로 모습. 네. 말하면서 5분만 쉬겠다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짠하게 느껴졌는데 다음에는 정말 당당하게 퇴근하겠다고 한번 말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려 3주에 거쳐 중국 어법의 꽃, 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생긴 한 글자가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해내는 걸 보니까 왜 어법의 꽃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막 즐겁게 얘기하면서 배운 적이 없어갖고 이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어려워했던 단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너무 재밌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다 우리 두 분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고요. 네, 오늘도 열공하셨으니까 아까처럼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수업 끝! 퇴근 한번 외쳐볼게요. 네. 자, 그러면 남규 씨가 같이 외쳐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要下班了. 네. 我要下班了. 네. 네,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페이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요. 눈치 없는 신입사원 우리 남규 씨가 칼퇴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남규 씨를 보다 못한 우리 항공위 팀장님이 샤우팅보다 무섭다는 차근차근한 저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경 씨. 你要走了吗?你要走了吗?你要走了吗? 어우, 무섭습니다. 이게 숨 다행히 눈치는 살아있는 우리 남규 씨. 여기서 퇴근하면 앞으로 사생활이 곤란하겠다라는 걸 직감을 하고요.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啊，我要休息5分钟了。啊，我要休息5分钟了。 와, 我要休息5分钟了。我要休息5分钟了。 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는 배달 음식들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네. 저도 가끔 집에서 음식하기 귀찮을 때는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먹고는 하는데 요즘에는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또 이제 남규 씨가 놀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한강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네, 바로 이제 한국에서도 배달앱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죠. 아, 놀라셨겠어요. 익숙해질 거예요. 네, 아, 저도 이게 익숙해질까요? 놀랍네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달 문화가 발달된 것으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배달앱도 한국이 아마 가장 먼저일 걸 생각했었는데요. 네. 아닌가요? 저도 당연히 한국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도 놀라웠는데 배달앱의 첫 주자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네요. 네. 黏着你。别闹了。午餐不出门，没投外卖，30分钟送达。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가 중국 배달 앱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한국보다 3년에서 4년 앞섰다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와, 이 중국에서 이런 배달 문화가 있는지 평소에도 많이 시켜 먹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뭐 평소에도 정말 많이 시켜 먹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뭐 배달앱이 그렇게까지 왕성하진 않아서 제가 어제 그 생방송 어플을 켜고 생방송을 했어요. 중국 친구들이랑.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뭐 시켜 먹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대답해 주기를 뭐 콰이찬 패스트푸드도 많이 시켜 먹고 중국인이만큼 면 요리,
뭐 자오면, 볶음면, 국수, 제가 좋아하는 마라탕, 그리고 약간 한국의 닭발과 비슷한 야보를 시켜 먹는다고 해요. 야보. 이 바로 뭐가지? 오리목을 닭발처럼 시켜 먹어서 뭐 도시락도 시켜 먹고 그냥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메뉴가. 음식을 시켜 먹는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많이 이용을 하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심각한 취업난 속에 대학가에서는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창업 1순위는 바로 이 O2O 사업, 그중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해요. 네, 지금 중국 요식 업계에서 불고 있는 O2O의 바람이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배달 서비스의 최강자로 불리고 있는 으얼러머 어플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층 중에는 사실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최근에 1인 가구와 싱글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싱글족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대륙의 스케일이 2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브라질의 인구와 맞먹는 수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고객층은 정말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로 생긴 지가 9년이 된 이 어얼러머는요, 현재 중국의 2천여 개의 도시에서 130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와. 이용자는 무려 2억 6천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규모 면에서도 당연히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어얼러머가 배달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중국의 살벌한 O2O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먼저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이름 어러머, 2008년 출생. 어러머의 시작은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8년의 어느 날 밤 장시화오와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야식이 생각나는 건 만국공통 불변의 법칙. 와. 배는 출출하지만 게임은 멈출 수 없어 음식을 배달시키기로 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배달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식당도 부지기수였죠. 야식 타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배고픔에 몸부림치던 그 순간 장시하오의 머릿속에는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죠. 네.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판다고 하던가요? 이날을 계기로 장시화오와 친구들은 창업을 하게 됩니다. 기숙사에서 배를 골다 만든 기업이어서 이름도 배고프냐, 중국어로 아러머라고 지었죠. 와. 처음엔 기숙사 방에 놓인 전화기와 10명의 알바생을 고용해 배달 음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학생들로부터 직접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직접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아와 배달했습니다. 99% 아날로그였죠. 그런데 하루 주문량이 150에서 200개까지 늘기 시작했습니다. 와.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 수가 늘면서 일손은 턱없이 부족하게 됐죠. 네. 장시하오는 전화로 주문을 받는 방식을 버리고 2009년부터 인터넷 시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배달앱의 시작이었죠. 시작이 계속 창대하려면 무엇보다 가맹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직접 상해 시내 곳곳의 음식점을 발로 뛰어다니며 점주를 만나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 시스템을 낯설어 했지만 몇몇 영세 음식점들이 얼러머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대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대학가 인근 음식점 30곳을 주요 거래식당으로 확보하게 됐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잘 됐겠죠? 네. 사이트 개설 초기 하루 500에서 600개씩 우와. 음식 배달 주문을 처리했으며 1년 만에 1000개나 넘는 가맹점을 확보. 같은 해 11월엔 모바일 앱도 오픈하면서 사업은 점점 팽창해 나갔습니다. 엄청나네요. 현재는 배달앱 시장을 포함한 중국의 O2O 사업 시장에서 당당하게 상위권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주머니 가벼운 대학 시절에 배고픔으로 창업해 지금까지 달려온 배달앱 얼러머. 이 중국을 배달 천국으로 만들 때까지 얼러머의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쭉! 네, 보미 씨의 이 기업 리포트를 듣는데 정말 그 장면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처럼 뭐 네. 남학생들이 뭐 게임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 배고프다고 하면은 야 뭐 배고프지 않냐 하면은 뭐 옆에서 좀 배고픈데 뭐 먹을까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뭐 배달을 할지 말지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어딜 가나 뭐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네, 요즘은 이 편의점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네. 만약에 배달이 안 된다고 했다면 아, 귀찮지만 그래도 편의점 가서 사지 뭐라고 했을 텐데 이때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네. 때문에 어플을 또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배고프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름 뜻이 너무 웃긴데 확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음. 근데 이 얼러머가 진짜로 이 뜻인가요? 네, 아까 그 배를 골다 만든 거라서 얼러머라고 했는데요. 실제 어가 배고프다잖아요. 배고프다. 그리고 러는 변화의 러고 왜 마지막에 배고파졌어라고 하려면 마를 붙여야 되는데 끝에 마가 아니라 애매하게 뭐가 붙어 있어요. 이 뭐는요, 우리 느낌으로 치면 배고파 이 느낌이 아니라 배고팡. 배고프징 이렇게 약간 어감을 좀 자연스럽고 귀엽게. 좀 더 말하는 느낌으로 네 하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밥은 먹고 다니냐 배고프지라는 느낌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더 친근하고 약간 어떻게 들어보면 조금 애교가 있는 네, 그런 좀 그런 느낌인 것 느낌 정리하면 될 같은데 것 같아요. 이 네. 기업 리포트를 들어보면 이 얼러머에는 실패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떤 기업이든 성공하기 전에 한 번씩은 위기가 있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얼러머는 실패가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누구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쵸. 위기 없이 잘 되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좀 의아하기도 해요. 그쵸? 진짜 네. 위기가 없었나요? 뭐 위기가 사실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네. 좀 심하게 위기가 들이닥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는 소비자의 날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나요. 네. 네. 중국은 매년 3월 15일을 국제 소비자 권익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최대 언론 매체인 CCTV와 여러 정부 부서가 협력해 대형 프로젝트 TV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소비자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악덕 기업의 악행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작년 3월 15일이었는데요. 소비자의 날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얼러머의 배달 앱이 그 입점한 일부 업체에서 위생 표준이 미달됐다는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보도가 된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菜品也非常丰富，网上登载加工的食品，这5家店网上售出的所有外出接单，可是每天散会后配送团队中。 근데 그 프로그램에 한 번 나오면 소위 그 완전 네, 중국인 전체에 네. 찍혀버리고 그렇죠. 눈에 가시로 전락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 이 소비자의 날 리포트를 할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차이나 코드에 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3.15 완회의 방송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영돈 PD의 뭔가 먹거리 엑스파일 같은 네. 느낌인데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서 문 닫는 기업들이 있을 정도로 네. 사람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저번에 그 나이키에서 중국의 그 줌 에어를 제대로 신발을 네, 기억납니다. 보내지 않아서 중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아직까지도 나이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고 해요. 네, 엄청나죠, 정말. 그럼 여기에 네. 올라오면 정말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영향력이 큰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뭐 언론과 소비자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럴 수가 네. 있는데 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있은 뒤에 조금도 지체 없이 또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네, 이 불법 식당과의 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이 모든 식당의 위생을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공식적인 대응을 한 건데요. 네. 이 장슈야오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일이 자기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요.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긴 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얼러머에게 있어서는 위기이자 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얼러머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인기를 얻기도 하고 또 회사가 뿌리채 뽑힐 만한 위기도 이겨내 왔는데요. 이 중간중간 찾아온 크고 작은 위기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성장해 왔는지 지금부터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워드 하나, 수수료는 없다입니다. 얼러머는 초기에 식당에서 주문을 받을 때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뭐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을 포함해서 이 배달 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위기와 문제를 겪었었죠. 특히 이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자리를 잡자 1,000원,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용하시던 분들이 급격히 나가고 가맹 식당들이 탈퇴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외식 대신 음식 배달을 많이 하면서 스마트폰 배달 앱들이 인기인데요. 수수료가 최대 12%로 높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최대 9%, 625는 12.5%에 달했습니다. 네, 바로 지금 말씀 주신 이런 현상들이요. 2010년 얼러머에게 똑같이 발생을 한 거죠. 수수료를 그냥 없애기에는 수익이 안 나고 그리고 무조건 또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네, 그래서 얼러머는 이때 묘수를 또 생각을 해냅니다. 네. 바로 자체 식당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회원 가입비를 받는 쪽을 생각을 해낸 건데요. 네, 이 시스템의 이름은 나포스인데요.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는 동시에 이 누적 데이터를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포스를 이용해서 음식 주문도 할 수가 있고요. 식당 메뉴를 관리도 할 수 있고 경영 데이터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 사업에 IT를 접목시킨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예시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옛날에 주문을 받으면 보통 이제 뭐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주문을 받았어야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야채만두, 고기 요리 그리고 음료수가 잘 나간다라는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세트 메뉴를 만들 수 있게 통계치를 조합을 해서 구성하는 걸 권장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거죠. 네, 얼러머는 이렇게 영세 음식점과의 상생에 중점을 둔 기능들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회원 식당에 얼러머 정규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순한 배달 대행이 아니라 이 주문부터 승인, 배달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탈하는 식당을 줄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얼러머 이 본인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제휴업체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또 힘쓰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수료를 없애고 나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중국 요식업계에서 이제 O2O를 시작한 기업답게 이런 부분에서는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도 얼러머를 더 사랑해주고 있는 거겠죠. 네. 자, 이 중국인들에게 얼러머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 한국인들의 배달 앱을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제가 이 어플을 좀 막 이용해보지 않아서 이제 어제 중국 친구들하고 생방송을 통해서 한 2시간가량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네. 이 으얼러머 같은 경우는 아까 기업 리포트에서도 나왔다시피 조금 더 이제 작은 주변에 뭔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좀 더 많다고 했고요. 네. 저희 메이트완 같은 경우는 좀 큰 기업들, 브랜드의 식당을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이 사람이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할 때 으얼러머를 더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꼭 야뭐를 먹고 싶어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볼까요? 키워드 둘. 음식 배달 시장 삼국지입니다. 뭔가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렇죠. 항상 잘 나가는 기업 옆에는 경쟁자 기업이 있기 그렇습니다. 마련인데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국의 대학생 배달앱 이용자 중 99%가 이 얼러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여기 견줄 수 있는 라이벌이 있을까요? 네, 배달앱 시장 삼국지라고 했잖아요. 네. 중국에는 대표적인 배달앱이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얼러머와 함께 메이투안 그리고 바이두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메이투안은요, 그 황바오메이의 메이, 그 메이투안이고요.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맛집을 찾아주는 사이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배달앱 서비스까지 시작을 한 거고요. 바이두 딜리버리는 어디 후원인지 들어도 다 알 것 같죠. 네. 바이두라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식 그 업체인 거죠. 네. 이 통계 수는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017년 상반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메이투안이 45.2%로 1위, 그리고 얼러머가 36.4%로 2위, 그리고 바이두 딜리버리가 6.3%로 3위를 차지했는데요. 좀 이렇게 보면 메이투안이 선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지난 8월이었죠. 이 얼러머가 바이두 딜리버리를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으얼러머로 흡수를 하긴 했지만 브랜드명은 따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2개의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러머가 2위와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낸다면 이제 1위 탈환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중국의 음식 배달 앱 시장의 전쟁은
얼러머와 메이투안 이 양강 구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두 기업의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배달원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러머와 이 바이두 딜리버리 배달원이 일으킨 사고가 전체 사고 건수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그 사고의 90% 이상이 배달원 측의 잘못이었던 걸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배달원 안전 교육이라는 측면도 이 얼러머가 해결해 나가야 할 아주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숙제까지 오늘 얼러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고 잘 개발하는 영리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얼러머의 인터넷 도메인이 뭔 줄 아세요? 뭐 닷컴, 뭐 .net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왜요? 네, 이 얼러머의 도메인은 닷컴도 아니고 .net도 아닌 바로 ELE.me. 합치면 뭐가 되죠? ELE.me 얼러점뭐면은 이런 식의 제가 도메인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 도메인 자체가 이 얼러머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리고 가장 앞서가는 오토 기업이 되기 위한 포부가 담겨 있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앞으로는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게 얼러머의 꿈이자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중국인들의 생활에 어떤 영리함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중식 기업 화자윈에서 마케팅, 경영,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차형빈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덕이 대표적인 북경 요리 전문점인 건지 궁금하네요. 네, 북경에서는 세계 5대 레스토랑을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왕기산 이제 베이징 시장이 직접 와서 북경을 대표하는 요리를 파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일반 기업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더 훨씬 큰 어떻게 보면 기업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업체인 것 같은데 직원은 2,000명, 그리고 주방장만 700명 정도인 대규모의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완전 대기업. 한국 기업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곳도 아닌데 궁금한 게 여기 도대체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신 건지. 지금 일하는 곳에서 홀서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귀빈분들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높은 점수를 따게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야심이 있는 생활이었군요.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보미 씨, 혹시 중국 음식 좋아하시나요? 我非常喜欢中国菜. 오. 我非常喜欢中国菜. 오. 또 이렇게 중국어로 맞받아치니까 제가 좀 긴장되는데 네. 저는 완전 한식파거든요. 한식 되게 좋아해서 중국 음식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이 중국 음식이 대체로 단짠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참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에도 중국 음식을 참 많이 먹죠. 네, 졸업식 짜장면. 네, 물론 제 세대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사한 날도 짜장면. 네, 이사한 날 짜장면. 그리고 이사한 날에는 또 짜장면만 먹기 아쉬우니까 또 탕수육, 막 팔보채, 양장피 막 이런 것들도 시켜 먹죠. 네. 방금 페이쌤께서 탕수육 하니까 입에 침이 확 고이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중국 음식이란 추억이 깃들어 있는 특별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만큼 이 중국 요리가 한국인들 문화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실 분이 바로 이 중국 요리와 관련된 분입니다. 오, 직접 요리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중국집을 운영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또 중국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일까요?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빨리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요리를 사랑하는 남자 차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국 음식을 사랑하는 거면 방금 보미 씨가 소개해드렸던 그 업무 중에 하시는 일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중식 기업 화자윈에서 마케팅, 경영,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차형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북경 요리 하면은 많은 한국 분들께서는 베이징덕, 베이징덕. 이 네. 북경 오리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신 곳도 이런 베이징덕이 대표적인 북경 요리 전문점인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북경 요리 안에 베이징덕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북경 요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화자유행 같은 거는 프리미엄급 레스토랑으로 북경에 본점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오너분은 중국 분이세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대기업의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저희 이제 한국의 본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금 베이징덕이 제일 유명한 요리로 잡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중국은 지역마다 요리의 특징이 다 다르다고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 북경 요리의 특징은 뭔가요? 북경 요리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 궁중 요리 그리고 산둥 요리 그리고 소수민족 요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해, 광둥 이런 여러 요리들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북경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서 마케팅이나 홍보 뭐 이런 업무까지 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작은 조촐한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북경에서는 얼마나 큰 규모의 업체인지 궁금해요. 네, 북경에서는 세계 5대 레스토랑을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북경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레스토랑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네. 왕기산 이제 베이징 시장이 직접 와서 북경을 대표하는 요리를 파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와.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일반 기업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더 훨씬 큰 어떻게 보면 기업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업체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러면 가늠해 볼 수 있게 이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대략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이제 북경에는 1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은 2,000명 그리고 주방장만 700명 정도인 대규모의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완전 대기업이네요. 그 한국의 유명 맛집 간판에는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30년 전통 아니면 맞아요. 뭐 3대째 하는지 그만큼 원조. 네. 이 맛집에는 전통 있는 가게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렇게 규모가 큰 외식 업체라면 분명히 역사도 좀 깊을 것 같거든요. 네. 역사가 깊지는 않고 한 30년 전에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그때 주방장님과 지금까지도 같이 동업을 하면서 키우신 곳인데요. 그때는 이제 이화원이라는 음식점으로 개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30년 전에는 샤오롱샤라는 마라 샤오롱샤라는 메뉴로 이제 판매를 하셨었고요. 샤오롱샤라고 하면 제가 그 중국 유학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손이 빨개지는 그거 말하는 거 맞으시죠? 네. 그리고 양이 되게 많은데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네. 배는 부르지만 계속 손이 가는. 네. 오늘 팬쌤이 저의 침샘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맛이에요. 맛 표현에 아주 능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한데 지금 일하고 계신 외식업체가 한국 기업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곳도 아닌데 궁금한 게 여기 도대체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신 건지. 사실 제가 졸업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아직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이제 25살이 되었습니다. 아직 좋네요. 졸업을 안 한 상태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무조건 동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근처에서 동네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찾던 곳이 이제 지금 일하는 곳에서 홀서빙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홀서빙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지금 하시는 업무는 아까 홍보 마케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알바를 하시다가 좀 정식 취업이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시간제 알바로 취업을 해서요. 이제 일을 하다가 회장님이 자주 오시는데 회장님이 여러 귀빈들한테 이제 요리의 역사나 중국 문화를 소개시켜 주시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옆에서 서빙하다가 듣게 되었고 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많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혼자 스스로 그냥 책자나 이런 걸 보고 요리의 역사, 요리의 문화, 그다음 중국 문화 같은 것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귀빈을 한번 모시고 오셨을 때 한국어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귀빈분들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높은 점수를 따게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야심이 있는 사나이였군요. 네. 네. 마치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정말 기가 딱 합도록 들었던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네. 딱 떠오르는데요. 본인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누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습득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원래 사실 서빙 알바였기 때문에 서빙만 잘해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요리 역사에 좀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 전부터 좀 이쪽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네요. 네. 네, 없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이 제 이제 꿈에 관련된 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쪽으로 좀 많이 진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경영학 전공이어서 경영 중에서도 마케팅 전공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비중이 서빙 알바였어요. 네, 서빙 서비스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많은 경험이 쌓인 것 같습니다. 네, 형빈 씨는 고등학교 때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가진 꿈을 지금까지 정말 외길, 한 길로 쭉 맞아요. 걸어오고 있는 게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사실 부럽기도 한 게요. 뭐 우리나라 많은 학생들이 그렇고 저도 그랬지만 네. 대학 갈 때 막 꿈이 정해져 있고 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환상을 가졌다가도 막상 실물을 접하고 나면 환상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외식업계에 대한 좀 확고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세상에 만나보고 싶은 위인들이 조금 많은데요. 이제 그런 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위인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저한테 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답이 나온 게 외식업이었어요. 요리를 가지고 제가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수장이 되든 간에 편하게 제가 원하는 뭐 중국의 리빙빙 이런 여러 분들을 만나고 싶다면은 제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음식을 먹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식업에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만나볼 수 있겠다 싶어서 외식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멋진 진짜 생각이네요.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일하는 곳에 이제 원서를 내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정말 그런 거라면 빅픽처의 달인이 아닌가 진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다면 제가 아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진 않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 돈벌이로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대신에 그거는 있었어요. 알바를 할 때 제가 제 관련된 그쪽을 전공에 관련됐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좀 네. 일을 많이 찾아서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외식업계 서비스업 쪽에 많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게 될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관련된 업무를 했었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이나 CJ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했었던 경험 중에 자기네 맞아요. 자회사에 네. 자회사나 이런 쪽에 관련되어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다면은 면접 중에서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네, 있어요. 가산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쪽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국 요리와 중국어는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형빈 씨 아마 우리 보미 씨가 형빈 씨 중국어 할 줄 아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네. 아니 근데 왜 더 궁금하냐면 외식업체 취업이 꿈이었을 뿐이지 중국 외식업체 취업이 처음부터 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외식업 중에서도 중식으로 이렇게 취업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어요? 몰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커리어나 이런 스펙 경쟁에서나 아니면 조금 제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중국어를 안다면 조금 편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째 배우고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신 건지 아니면 뭐 아니, 과외 같은 거?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과외 한 달 반? 그러면 지금까지 배우신 중 한 달 반 오래 배우셨는데 시원하게 한번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大家好，我是花家鱼园营业部科长，我叫车荣斌，见到你很高兴。 와, 이 정직한 자기소개예요. 들으셨죠? 见到你很高兴。 와, 이 정직한 자기소개예요. 들으셨죠? 교과서 보는 네, 한 달 배우셨다고 하는데요. 어쩐지 이 자기주도 학습형 학생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발음과 성조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네, 현재 일하는 곳이 다 중국 분들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언제나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렇네요. 조금 더 빠르게
배워지고 있나요? 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네. 현빈 씨 중국어 실력까지 확인하고 나니까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네. 아쉽게도 벌써 맞춰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혹시 다음 주에 하루만 더 월차를 쓰실 수 있나요? 아, 네, 뭐 차이나 코드에 나온다면 현빈 씨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가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저희는 유능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종 업계에서 경력을 쌓으려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외식 업체였던 거잖아요. 제일 줄이 긴 곳이 화자인의 본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 뭐 이렇게 그래, 과장까지 맞다지. 하시나 네. 과장까지 하시나 예. 있으신가요? 살짝 허세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다른 거 다 비교했었을 때 제일 줄이 길고 제일 사람이 많은 인파가 많은 곳이 저희 본점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처음 가면은 이제 미로처럼 길이 너무 그 정도예요? 이제 길을 잃기도 했고요. 저도 심지어 길을 정말요? 잃었습니다. 한국 외식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경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있는 음식을 메뉴에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고 와, 있습니다. 네. 진흙을 깨면은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갑이나 이렇게 칠순 같은 잔치를 할 때에는 장수면이라고 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장수면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중국을 오가시면서 직접 눈으로 중국 외식 업체들을 접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국 외식업의 트렌드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선진화된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분들도 점점 이제 깔끔하고 좀 차원 높은 맛과 서비스가 좀 더 높은 것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